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대 시절의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서양에서의 대표적인 고대 전쟁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일명 영화 300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 명성이 자자한 전투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는 덕후들도 굉장히 두터운데요. 그만큼 이 전쟁이 극적이고 재미있다는 거겠죠. 그 오랜 시절 서양에서 그나마 가장 문명화된 곳은 그리스였습니다. 서양 유럽의 문명이 그리스로부터 시작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에 무슨 거대한 국가가 있단 게 아니라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기 전 시대였죠. 꼭 지금의 그리스뿐 아니라 발칸 반도에서부터 터키 연안에 이르기까지 전부 작은 도시 국가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죠. 그중 제일 잘 나가는 두 도시 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였고요. 한편 페르시아는 이란에서 출발하여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더니 중앙아시아와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터키까지 진출해 터키 연안에 있는 그 많은 도시 국가들을 전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삼았죠. 터키에 있던 그 도시 국가들이 워낙에 하도 페르시아 제국에 시달리니까 일부 도시 국가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개미들이 아무리 뭉쳐도 코끼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도시 국가들을 지원해주면서 페르시아와 부딪히게 됩니다. 아테네가 아무리 도시 국가들 중에선 제법 큰 규모라고 해도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개미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테네가 겁없이 덤빈 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국가인지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대한 제국이란 걸 단 한 번도 경험 못한 서양의 도시 국가들은 그런 거대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인식 자체가 없었고 커봤자 도시 국가 두세 개 합친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노발대발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1세는 이렇게 된 김에 그리스 반도 전체를 정복할 요량으로 대규모 정벌군을 조직합니다. 다리우스는 우선 본인들한테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에 나선 터키 지역의 도시 국가들을 싸그리 진압하고 그리스 본토로 넘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그리스로 도착하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지도 몰랐대요. 절치부심하고 다리우스 1세는 다시 기원전 490년 이번엔 제대로 정벌군을 보냅니다. 정벌군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절단을 보내 두 도시 국가들의 흙과 물을 요구했더랍니다. 흙과 물을 요구하는 건 항복하라는 뜻인데 아테네는 사절단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스파르타는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This is 스파르타. 다들 아시죠? 페르시아의 갤리선 600척과 병력 2만 5천의 병력이 그리스로 쳐들어옵니다. 서양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고 동양과 서양이 붙은 최초의 전쟁이기도 했죠. 그리스인들 입장에선 일단 병력 수가 만 단위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신세계였던 거죠. 이 지리상 페르시아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오려면은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부터 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기병 중심이었고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부대는 전부 보병들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군은 기병에게 유리한 평원에 진을 치기로 합니다. 이 평원이 그 유명한 마라톤 평원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온다는 소식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데 이때 스파르타로 구원병을 요청하러 간 전달병이 목숨 걸고 뛰어 240km 거리에 있는 스파르타에 이틀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포츠 마라톤이 유래했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스파르타는 당시 축제 중이라 살인을 할 수가 없어서 구원병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아테네 혼자 힘만으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야만 했죠. 아테네 측 병력은 1000명, 아테네를 지휘하던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가 상륙을 해서 평원 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바닷가에서 적을 족치려는 작전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먹힙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리스인들에게 겁을 먹고는 패퇴하죠. 역사서에서는 페르시아인들은 아테네 군대가 기병이나 군수도 없이 적은 인원으로 달려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테네 측 피해는 192명 전사, 페르시아 측은 6,400명 전사. 이 전투가 마라톤 전투이며 마라톤 전투의 패배로 상륙에 실패한 페르시아 군대는 차라리 배를 타고 아테네로 곧장 진격하려고 했지만 이를 간파한 마라톤 측 그리스 병력이 밀티아데스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아테네로 돌아가 호위했고 페르시아 군대는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아테네의 하드캐리로 페르시아가 지죠.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다면 2차도 있다는 거겠죠. 1차 때 진 페르시아가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오리란 건 자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리우스 1세 사후 즉위한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로 쳐들어오고도 남을 야망가였거든요. 그래서 아테네는 미리미리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단 국방력 강화의 방향을 두고 육군을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해군을 육성할 것이냐로 두고 나뉘게 되죠. 당시 때마침 아테네에서 인기가 많은 군인 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미스토클레스라고 1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 얼마 안 돼요. 아테네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보유하고 있는 은광을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찾아낸 겁니다. 이 은광 덕에 아테네 재정의 몇 배 이상이 뛰어올랐고 이 덕분에 테미스토클레스도 국내 여론 지지가 어마어마했죠.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결정적으로 수군 증강파였기 때문에 아테네는 압도적으로 수군 증강에 힘을 실어주었고 고작 도시국가 수준의 아테네가 무려 200척의 함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 그러니까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고 10년 정도 있다가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우스 1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옵니다. 병력은 약 10만에서 30만 명으로 집산하고 있고 데리고 온 함대 수는 900척, 1차 때 페르시아 병력이 2만 5천에 함대 600척이었으니까 차이가 무시무시한 거죠. 이 정도 병력이 오는 거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어느 한 국가가 하드캐리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도시 국가들이 다 힘을 합해야죠. 심지어 일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에게 항복했는걸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두 축이 되어 여러 도시 국가들의 병력을 모으고는 스파르타는 육군에서 육지에서, 아테네는 해군으로 바다에서 페르시아와 싸우기로 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반도 위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싸워야 하는데 이 스파르타는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아테네는 아르테미시움이라는 바다에서 싸우기로 하죠. 그런데 스파르타가 하필 또 그때 사륙을 해서는 안 되는 축제 시즌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1차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레오디나스 국왕이 이끄는 최소 병력이 투입되기로 합니다. 그 병력이 고작 300명이었고 이게 영화 300의 내용입니다. 스파르타 병력만 300명이었고 다른 도시 국가들 병력들도 모였기 때문에 총 병력은 4,000명 정도였죠. 그래도 페르시아의 몇만 단위의 병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죠. 스파르타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 육군은 테르모필레라는 골짜기에서 나름 오랫동안 버티며 싸우지만 결국 전원전사하고 패배합니다. 나중에 스파르타는 이 골짜기에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엔 다음과 같이 적혀있죠.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가서 알려주오. 우리는 명령을 이행하고 여기에 누워있다고. 한편 아르테미시움이란 바다에서 싸우고 있던 아테네의 해군 병력은 스파르타의 패전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본국으로 후퇴합니다. 페르시아의 남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테네 해군 병력은 반격을 준비하기보다는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을 전부 인근 서민 살라미스 섬에 피난시켰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비어있는 아테네의 화풀이로 도시 전체를 불로 조져버렸죠.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살라미스 섬에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 다들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테네를 지켜야 했던 아테네 측 지휘관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살라미스 섬을 고집했고 자기네 정보를 페르시아 쪽에 흘려서 의도적으로 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섬을 공격하게 합니다. 살라미스에서 싸우려고요. 동시에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에 거짓 항복을 하며 크세르크세스를 속였고 여기에 제대로 속은 크세르크세스는 이 좁은 이 살라미스 해협에 그 수많은 전함들을 억지로 구겨 넣다가 함대의 전열이 개판이 된 겁니다. 그때 그리스 전함들의 이 기동력 좋고 강력한 충각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개박살냈죠. 페르시아 전함 200척이 침몰되어 버립니다. 이 해전이 세계 4대 해전 중 첫 번째 전투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해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여자 사령관이라 또 관심을 모았죠. 이 여자 사령관은 살라미스에서 싸우는 걸 반대했으나 황제 크세르크세스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진군했다고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패전으로 황제 크세르크세스는 귀국하고 페르시아 병력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본인들에게 항복한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와 힘을 합쳐 그리스 연합군과 싸우지만 스파르타가 이끄는 육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하고 아테네가 배신한 테베까지 무찌르면서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도 그리스 연합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전투가 플라타이아 전투입니다. 살아 돌아간 페르시아 군인들이 고작 3,000명 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이 이후로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대를 이간질시키는 정도였지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승리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